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 네. 지금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이 지표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있습니다. 미국채 2년 금리 대비 10년물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동안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은 미국채 2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폭이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프트와 하드에서 노 랜딩과 소프트 랜딩 사이로 지금 시장의 시선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0bp 이하에서 머물던 것이 마이너스 15bp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장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 룸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모셔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서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시장 금리의 자정작용 이런 것도 보고서를 내셨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참 괴롭습니다. 네, 금리의 대부분 이제 요즘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관 고객분들이 고민들은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 그리고 반전의 트리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질문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최근 상황의 금리의 모습들은 연준 그리고 전쟁, 실물 경제 지표의 함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생각해 보시면은요, 연준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효과를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었는데 이스라엘 과거 4차 중동 전쟁과는 다른 그런 지정학적 구도 국제 정세에 기반해서 확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실물 지표들을 대기하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이 제어가 걸렸었고요. 지난주는 생각해 본다라면은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약세장을 시현했습니다. 증시는 하락하고 시장 금리는 급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언급되었던 사안들이 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한 주 만에. 네, 한 주 만에. 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인 발언들 내부었고요. 그리고 전쟁은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보셨다시피 확전이 되고 너무 끔찍한 그런 참상을 우리가 목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약세장을 시현했었는데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 채권 금리의 상승을 바라본다라면은 미국채가 안전자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아닌 모습이에요. 쪽으로 그렇죠. 분류가 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스탠스, 그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일단 안전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브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상회하는 국면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달러로 전이가 되고 네. 달러가 강해졌을 때는 반대로 유가증권에 대한 회피 성향 네. 거기 유가증권에는 미국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이번 장의 가장 달라진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변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응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앞서서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루 만에도 5% 넘었다가 4.8 초반까지 네. 왔다고 이걸 안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네.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불과 지난 FOMC까지만 해도 4%대 초반, 4.3 전후로 했을 때도 사실 높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강 국면인 걸까요? 잠시 안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단은 계속해서 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네, 좀 전에도 네. 정 대표님 네네네. 말씀을 저도
대기하면서 네네. 들었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이 지표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있습니다. 지표요? 네. 가장 기본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백투더 베이직이 제일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채 2년 금리 대비 10년물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동안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물가 때문이고 물가에 대한 판단을 경기 지표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가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물가에 대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어 롱거일까 하이어 포 롱거일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에 대한 시선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겠고 그 경기에 대한 시선을 이동시킬 때는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와 커브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채 2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폭이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피봇을 언제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나이브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 미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한다. 노랜딩일까, 소프트한 랜딩일까, 하드 랜딩일까인데 지금은 소프트와 하드에서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 사이로 지금 시장의 시선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컸었던 것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bp까지 역전폭이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에서 30bp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즉 마이너스 50bp 이하에서 머물던 것이 마이너스 15bp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장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겠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미약하다. 우리는 채권 시장은 그동안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장기채 금리에 녹여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쫙 올라왔었던 네. 것이죠. 쫙 올라와서 이제 이따가 주요 인사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연준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는 둔화 또는 침체의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다시 금리 레벨이 내려가면서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프레드 미국채 금리로만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리송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등락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역전폭이 축소되면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경기가 좋지 않을 판단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면은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판단은 이제 질적인 컨텐츠로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 룸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나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네. 그리고 미국 가계의 과잉 저축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차주의 FOMC는 금리 동결일 것이고요. 12월의 FOMC 동안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측면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네. 보자면 네. 이제는 어디에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네. 경기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판단하는. 가지가 있는데 네. 고용 지표를 보셔야 되고요. 그건 뭐 늘 중요하게 네. 봤었는데 고용 중에서도 뭘 봐야 됩니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보다가 네. 이젠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장님이 일손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사장님들이 채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네. 임금을 많이 줘야 됐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 달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0.2%에 그치면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33만 명
늘어나서 서프라이즈였지만 시장에서 일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질적으로 고용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핵심 지표가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장님들의 구직자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2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이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250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과잉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에 돈을 많이 꽂았기 때문에 아직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기관들마다 판단하는 것은 다르나 소진이 되고 있다. 조금 빠르게 보는 것은 소진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 기관마다 다르고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은 우리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방향성은 초과 저축, 과잉 저축이 해소되고 있구나. 돈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그 학자금 대출 갚는 거 이 이슈하고도 좀 물리면서 소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게에 쌓여있던 돈들이 돈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일을 네. 해야죠. 그러면은 네. 구직을 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안 구해지고 임금보다 소비가 크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보다 소비가 크다. 네. 더 일을 더 일을 이제 엔잡러들 우리나라는 네네, 많겠지만 그러니까요. 선진국들의 엔잡러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싶지만 네. 보통 엔잡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나 가계 부채를 끌어와서 소비를 하고 부족한 차액을 메꾸게 되죠. 근데 그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금리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23년 7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1조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네. 돈은 좀 쓴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돈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야 할 때가 또 여름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카드 사용 잔액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은 저축 베이스의 소매 판매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부채를 조달한 소매 활동은 점점 그 여력은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지금 참가하는 것이고 고용시장에 참가했지만 저축의 소진이 점점 커지고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부채를 조달한 소비 활동으로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의 지속성, 호조세의 지속성은 점차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1월 FOMC 11월 1일이죠. 네. 네. 생중계 함께 하시잖아요, 팀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일은 거의 뭐 새벽이라고 해야 됩니까? 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으로. 중간이네요. 네. 밤 한밤중 새벽인데 네. FOMC 함께 해주시는데 일단 앞서서도 뭐 동결, 그러니까 올해 내내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어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동일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시장 컨센 또한 네. 이번에는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스킵이 되었는데요. 이번이 된다라면 스킵의 두 번째일지 진짜 스킵이 두 번이 되면서 포즈의 첫 단추를 깨는 것인지가 관건이나 12월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주목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킵 두 번을 해도 아직 포즈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이제 스킵이 두 번이 되면은 12월도 못한다라고 해서 저희처럼 포즈라고 보는 시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일 것 같아요. 지금 22년도의 잭슨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라는 seriously라는 단어를 썼고요. 23년도 잭슨홀에서는 유의 깊게 carefull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경제 둔화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주나 물가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23년도에는 유의 깊게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유의하는데 동결일지 인하일지도 다각도로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발언이 조금 매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조금 신중하게 할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물가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입장에서도 그러한 발언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인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9월 FOMC 때 점도표가 굉장히 매파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좀 엮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강달러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증시와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좀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좀 중립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12월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산이 될 것이고, 바로 금리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고용지표, 그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 물가, 실물지표를 보면서 12월에 동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라면은 11월 중하순부터는 자산시장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양갈래로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침묵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데, 사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얘기 못하고 난 다음에 5%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민간 영역에서의 베테랑 투자자, 거물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뭐 침체에 대한 얘기,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직전에 한번 공식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침묵 기간 직전에. 근데 그때도 어쨌든 인상 카드를 한쪽으로는 놓지는 않는 인상을 좀 시장에 네.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멘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지난주가 딱 그랬었고요. 네. 이번 주는 침묵 기간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질문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발 공급층 요인에 의한 인플레 압력이 재자극이 된다라면은 네. 결국에는 연준이 그동안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조금 느슨했다라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입지를 재강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멘트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궁금하네요. 시장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요. 팀장님, 이제는 네. 이 채권이라는 걸, 국채를 비롯해서 네. 채권이라는 걸 시장 전반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지금 매크로 쪽에서만 좀 봤는데, 이 채권 자체 투자 관점으로 좀 네. 보자면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인가요? 올해 채권 투자가 좀 유망할 것이다라고 했었지만, 이게 채권 금리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네. 하지만.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변동성 지수, 미국채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 자체가 높습니다. 이게 좀 안정이 되면서 피봇 신호가 나와야 채권 투자에 적기였을 텐데 그렇지 못했었던 것이죠. 즉, 변동성이 안정이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즈가 돼야 됩니다. 통화 정책이. 그래야지 글로벌 주요국 통화 정책 또한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시장 금리의 하방 압력이 나오겠죠. 일시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정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즈 다음으로 이제 스탑으로 가는 국면으로 가려면은 스킵이 아니라 포즈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여름 정도부터 말씀드렸던 게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구사하면 안 된다. 장기채 투자가 개인들이 아무래도 자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ETF나 장기채에 대한 투자 성향을 막 강하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랬을 때 굉장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손실 평가액이 그러니까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이 높을 때는 높아진 금리 레벨을 이용한 캐리를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물로 높아진 금리를 이제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자본 차익, 차손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지양해야 된다. 장기채를 통해서. 그렇다라면은 내년은 그래도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는 듀레이션이 큰 만큼 차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네. 손실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걸로 차익을 낼 수 있느냐? 중기물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중기물 또한 금리가 떨어지면은 듀레이션에 의해서 자본 차익을 단기채보다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채로는 높아진 금리 레벨 일들을 확보하는 네. 캐리 확보를 하고 중기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피봇이 될 때 시장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차익을 노리는 조금 텀을 길게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이 피봇 얘기가 이제 나오고 할 때 네.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좀 한창 높아졌었는데 많이들 일찍 들어가신 거군요. 관심을 좀 일찍 가졌다.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연준이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을 하고 좀 숨을 쉬어가는 국면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 요즘 빠르고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하다. 인하 신호가 나오면 선반영이 되니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였었는데 좀 빠르게. 이번 네네. 국면에서는 사실 연준이 타이밍이 좀 늦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간도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거칠게 했지만 그 윗국면에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쉬어가는 국면 또한 짧지 않고 조금 길게 가면서 기대 인플레와 실물 물가 지표가 눌리는 것을 더 지켜보려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도 적기라고 말하기에는 팀장의 입장에서는 생각에는 좀 조심스럽고 네, 포즈와 네. 스탑으로 가는 그 어딘가가 좀 확인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투자자분들과 운용력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면보다는 빨리 가야지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애널리스트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표를 확인하고 하는 것은 늦을지언정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이번 국면에서 보았다시피 연준이 쉽게 피봇에 대한 신호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포즈 다음 단계인 스탑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바닥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투자에 있어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상황도 몰랐잖아요. 사실 네. 예측가 어려웠던 거니까. 네, 통화 정책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미국채 2년 10년을 네. 말씀드렸는데 통화 정책을 보시기 위해서는 미국채 2년 10년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 금리 스프레드를 봐야 되고요. 3월물 3개월짜리 대비 네. 2년짜리 금리 2년. 스프레드 보셔야 되고요. 이게 올해 레인지가 0bp에서 마이너스 150bp였습니다. 네. 산술 평균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80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말인즉슨 아직도 시장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국면이 보통 00년과 2019년에는 마이너스를 진입하고 난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로 된 다음 5개월 있다가 금리 인하가 되었고요. 07년도에는 마이너스 12개월이 된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5개월 또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네. 끝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디데이를 지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9개월에서 10개월이 되었지만 금리 인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을 디데이로 잡고 여기서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12개월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6에서 9개월 정도를 더한다라면은 내년도 2분기에 인하 시그널링 피벗 신호가 나올 것이고 내년도 3분기에 인하가 된다. 라고 한다라면은 아직은 투자 적기의 타이밍은 조금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신호가 나오고 3분기쯤에 만약에 정말 실행이 된다. 네. 지금은 이런 스탠스이시고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채권 투자는. 1분기가 투자 적기에 대한 타이밍을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적기를 노리는 것이고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라면은 2분기가 채권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